안녕하세요. 집 살 사람이 사라졌다. 매매 수급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높아져 있는 가격이 아직도 확실히 내려올 기미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 거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조작과 담합과 사기와 온갖 폐악질들이 넘쳐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거품이 활성화되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들은 저한테 공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다 만들었냐. 문재인 대통령은 연결하지 말라 그랬고 부동산 정책을 무려 26번인지 27번인지 내놨지 않느냐. 시장에 워낙 많은 적폐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방만하게 운영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집값을 떠받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핀셋 규제니 어쩌니 개소리 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장난치냐 그랬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려 그 시기에 많은 절망감과 패배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벼락거지라 그러고 200중 300중이라는 얘기가 난무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게 과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원했던 건가? 지금은 감히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유동성 때문이라고요?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다란 얘기는 기득권들, 그들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했다. 사실상 그들에게 맡겨진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치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업적, 많은 노력을 해서 갖춰놨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 관련한, 부동산 정책 관련한 부분들만 한 구절만 따로 떼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다 잘못했다. 모든 걸 엉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아니 안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쌓인 거품이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막을 수 없는 이제 대세 얼음이 돼버린 거죠. 2021년 7월 1일부터 DSR을 단계별로 실행을 했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이제 DSR이 좀 더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원리금 상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빚쟁이들,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때문에 감당 못할 충격을 지금 이제 겪고 있고 2% 3%대 대출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벼락거지다. 아니면 무주택자, 집 없는 거지다. 전세 거지다, 월거지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 서서히 공지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값이 반토막 날 것이다.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집 없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의 그 바닥에 뭐가 있겠습니까? 너 집 없는 거지잖아. 집 없는 무주택자니까 그렇게 집값 내려가는 거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댓글로 그랬습니다. 집 있다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집이 있다, 집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무리해서 가지고 있는 건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부메랑이 돼서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값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세 번째,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대출을 낼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올해보다 내년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의 대가는 더 커질 거다. 갭 투기한 이들은 언제든지 몰러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이 정도의 집값으로 되돌아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의 절반 이하로 내려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을 살 사람들보다 집을 안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사이클이다. 지금은 집값이 꼭 지점에 있다. 내려올 일밖에 없다라는 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내려갑니다. 점점 더 내려가고 나중에는 집값이 바닥을 칠 때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집을 사서 더 이상 돈 버는 일은 없다. 집을 통해서 재테크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그때가 되면 또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00 이하로 내려오고 또 집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집 살 사람이 사라졌다. 근데 이건 시작이다라는 거고 앞으로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이러한 국면이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하우스푸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2억 정도의 빚을 낸 사람들이 많이 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우스푸어보다 더 심한 하우스푸어 시즌2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때 빚보다 2배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빚을 낸 사람들의 평균 빚은 4억에서 5억입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점점 시중금리 8%, 10%의 그 빚을 감당해야 됩니다. 2%, 3%일 때 5억을 빚내서 월 이자가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쉽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점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냐? 좀 지나면 그 빚의 이자의 3배를 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월 이자로 300만 원 가까이 내면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치는 겁니다. 라면만 먹고 못 버팁니다. 뭐 외식 안 하고 오직 그냥 집밥만 먹고 산다 그래도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투잡하고 쓰리잡 하겠죠. 근데 투잡 쓰리잡을 원하는 대로 계속 팍팍 할 수 있습니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아니면 여건들이 그렇게 기다려주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더 최악으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쉽게 돈 벌겠다라고 욕심 부린 이들이 대거 몰락하는 시기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집 살 생각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언제? 지금 말입니다. 영원히 집을 사서는 안 된다. 영원히 집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집값을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출이자 8%, 10% 감당하면서 집값을 지금 현재 이 꼭지에 놓여있는 집값을 사면 3배, 4배 이상 비싸게 사는 거다. 지금 집값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을 때, 금리가 많이 낮았을 때, 그때 사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나중에는 대출금리 낮춰준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낮춰준다. 뭐 최종 잔금은 2년 뒤에 납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온갖 혜택을 다 줄 때 그때 슬그머니 조용히 들어가서 집을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상 최저의 매매 수급 지수를 보이고 있는 지금은 집값이 꼭지에 있다. 절대로 지금 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